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하락장이 길어지며 코인 투자자분들의 상실감과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기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트는 그나마 믿고 버티더라도 알트는 완전히 끝났고 불장이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표가 어떻고 유동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말고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과 이들과 얽힌 트럼프 후보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외치게 된 이야기, 세계 금융시장의 지붕인 월스트리트, 그리고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원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의 불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아마 99%의 구독자분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기 순서는 월스트리트, 로스차일드 가문과 트럼프, 블랙록 순서로 이어집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는 USDT입니다. USDT를 발행하는 회사인 테더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8조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돈을 버는 골드만삭스 수익의 78%, 모건 스탠리 수익의 7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월가에서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테더사의 직원 수는 약 100명입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 직원 수는 82,000명이고 골드만삭스의 직원 수는 48,500명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의 직원 1인당 순이익은 16만 달러인 반면 테더사의 직원 1인당 순수익은 6,180만 달러로 무려 380배의 차이가 납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것, 여기서 월스트리트는 엄청나게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되며 반드시 암호화폐 시장을 집어삼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돈에서 시작됩니다. 금융시장은 수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은행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수익 모델을 암호화폐 회사가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사실은 금융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월가는 테더와 같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동안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 규제는 전통 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와 암호화폐 기업들은 암호화폐의 유리한 입법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2024년 대선 기부금의 거의 절반을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11월에는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도 함께 진행되는데, 암호화폐 업계에서 쏟아부은 막대한 지원금으로 인하여 11월에 있을 총선의 예비선거에서 암호화폐 선거단체에서 지원한 후보가 42개 선거구 중 36개 구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고, 반대로 반암호화폐 후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격 광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과거 어떤 업계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규모로 정치인들이 업계가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하게끔 위협하거나 보상으로 삼으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시겠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도 암호화폐 대통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장 최근인 9월 5일의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산업의 수도로 만들고 포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는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암호화폐 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법 또한 많아지게 될 것이며, 시장 전체가 성장하게 되면 그 시가총액이 결코 비트코인으로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회사들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수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앞으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다 죽는 그림이 아니라 결국에 다 같이 크는 그림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로 로스차일드 가문도 암호화폐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독일계 유태인 가문인 로스차일드는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금융 가문 중 하나로 지난 250년간 8대에 걸쳐 전 세계 금융자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 역시 독일 남서부의 칼슈타트 지역 출신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독일계 유산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으며,
독일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에서도 이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유태인 커뮤니티와의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유태인 재력가 가문으로 2016년 당시 대선 캠프의 그림자 선대본부장으로서 사실상 대선을 지휘한 마쿠 실세이자 트럼프 당선 이후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으며 트럼프의 정치적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재임 중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여러 정책을 펼쳤으며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유태인 커뮤니티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정치 경력 내내 워싱턴의 기득권과 글로벌 엘리트들에 맞서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주류 정치판과 경제 시스템이 일반 시민보다 소수의 부유층과 금융 엘리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며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을 기반으로 삼아 정치적 인기를 얻은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 당시 워싱턴을 늪으로 비유하며 워싱턴의 늪을 말리자는 슬로건으로 정치적 부패와 이익 단체들의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가 미국 정치와 경제에 지나치게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일가는 최근 월드 리버티 파이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출범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비판하고 금융의 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부패한 은행과 금융기관이 미국인을 상대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고 사람들을 차단하고 대출을 거부하고 서류로 그들을 압도하고 법률 및 처리 수수료로 그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며 은행과 엘리트들은 절대적인 통제를 원하고 있지만 디파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패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대중에게 금융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정치판은 국가적 통치에 집중된 영미 기득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면에 로스차일드 가문과 국제 금융 세력은 국경 간 경계를 뛰어넘는 초국가적이고 다국적인 금융 권력을 상징합니다. 엘리트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디파이 프로젝트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백서에 따르면 트럼프 가상자산 프로젝트 토큰의 70%가 내부자에게 분배될 것이라 밝혀졌습니다. 국제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초부터 유럽 각국의 정부와 은행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자산을 관리하면서 국제적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19세기 말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국 철도 사업에 큰 투자를 했는데 당시 철도는 미국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축이었고 이 과정에서 로스차일드가 미국의 산업화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로스차일드는 미국의 정부와 기업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럽의 자본을 미국으로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의 여러 금융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으로 투자하면서 유럽과 미국 간의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으며 로스차일드는 이러한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 장막 뒤에 숨은 거대한 후원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트럼프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다 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에서 1987년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카지노 호텔 지분 93%를 인수하면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포트라이트 기사에서 저명한 정치인과 검경 등 수사기관, 월가가 공모해 불법 조작 카지노를 운영했다는 점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인수한 리조트 인터내셔널 호텔은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가문,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의 위장 사업체였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인수하기 전 호텔은 자금 세탁 용도로 쓰였는데 1987년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내세웠던 리조트 인터내셔널 호텔의 바지 사장 제임스 크로스비가 죽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CIA는 젊고 혈기가 넘쳤던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를 선택합니다. 트럼프는 호텔 바지 사장 크로스비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고 카지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인수한 호텔은 도박업계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는 곳으로 불리며 비약적으로 덩치를
에디스를 불렸고 이후 로스차일드의 지원을 받아 1989년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3곳을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고급 호텔과 아파트, 부동산 건물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이며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주목받을수록 리조트 인터내셔널 뒤에 숨은 큰손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991년 뉴욕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를 맞는 바람에 트럼프는 당시 돈으로 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로스차일드 그룹에서 24년간 일하며 선임 운영이사로 있던 윌버 로스가 나서서 트럼프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윌버 로스의 지원으로 트럼프는 카지노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윌버 로스와 트럼프의 관계는 이어지게 되는데 2016년 트럼프 대선 당시 윌버 로스는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으며 블룸버그에서는 로스차일드와 연계된 억만장자 로스가 트럼프의 대권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윌버 로스는 미국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는데 이 자리는 미국 경제 정책의 핵심을 다루는 직책으로 특히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에 있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16년 대선 당시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나 다른 대선 후보들은 미국 내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후보였으나 트럼프는 반기득권 선거 전략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미국 내 엘리트가 아닌 국제금융그룹의 기득권과 연결된 후보였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8월 29일 X에 게시한 영상에서 미국이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가 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며 그들은 여러분을 질식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사업에서 몰아내고 싶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기득권층과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슬로건인 비 디파이언트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 정신을 강조하는 슬로건으로 자유주의적 정신을 내포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에서는 이 플랫폼이 안전하고 고수익의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분산형 금융의 최고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기득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옛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공개된 백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프로젝트는 이더리움과 에이브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이브와의 파트너십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우리의 사명은 아주 명확하며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의 대규모 채택을 주도해 가상자산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며 디파이가 미래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는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대출 및 차입 플랫폼으로 대표적인 기능은 암호화폐 매수에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에이브의 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세계 1위, 2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가 주요 주주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라켄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코인데스크 기사에 따르면 RIT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하는 기업이 크라켄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한 지분이 정확한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2023년 크라켄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따르면 주요 투자자로 RIT 캐피탈 파트너스가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RIT 캐피탈 파트너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회사 중 하나로 1961년 로스차일드 가문의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영국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RIT 캐피탈 파트너스의 주주 목록을 보면 역시나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주주로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영화 기술을 발명했던 에디슨은 초창기 영화 산업에서 특허를 기반으로 시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당시 독점을 피해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서부로 이동하면서 헐리우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트럼프와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국제금융 세력은 마치 헐리우드의 탄생처럼 새로운 기득권을 원하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원하는 또 다른 거인이 있으니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입니다. 지난 7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CNBC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장은 세금 인하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 단기적이다. 지금 당장은 제약 없는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민간 부문에서 성장을 얻을 것이다. 블랙록은 암호화폐 산업을 민간 혁신의 핵심 성장 부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금융이 핵심이라 생각하며 기존의 금융자산과는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록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이 혁신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ETF로 만들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암호화폐를 관리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탈중앙화적 성격을 일부 흡수함으로써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 경쟁사보다 앞서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매우 명확한 목표입니다. 또한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통해 전통 금융시장의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들 펀드를 운영하고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전통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토큰화는 자산의 유동성을 극대화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유동성이 상승하면 본질적으로 자산의 가치와 활용성이 증가합니다. 토큰화된 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다양한 투자자들이 토큰화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됩니다. 블랙록의 계획은 단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출시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블랙록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추후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의 비들 펀드는 24시간 환전을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통해 지원하며 이는 전통시장의 자금을 크립토 시장으로 퍼다 나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암호화폐 ETF가 출시될 것이며 전통 제도권의 편입됨에 따라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중화, 유동성 증가, 제도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 로스차일드, 트럼프, 블랙록이 각각의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을 원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초기 채택 단계에 불과하며 결국에 필요에 따라 이 시장은 다시 한번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들어올 유동성은 과거의 어떤 코인 시장의 역사보다도 더 큰 자본이 유입될 것이며 그것은 결코 비트코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비관론자들의 생각처럼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알트코인 시장이 영원히 망하는 그런 미래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침체기에 있을 뿐이지만 암호화폐라는 내러티브가 자리잡기 시작하면 다시금 밀려 들어온 투자금이 시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미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관론에 빠져 있으신가요? 미래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파도가 칠지라도 우리의 항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탄 배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다면 결국 새로운 땅을 밟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정 댓글에 보시면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 투자 관점이나 주로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